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같이 기출특강 같이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기출특강 공부하시기 전에 하는 방법, 형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총 14장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 같이 좀 보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조사 문제와 가설, 인과관계, 유형, 설계 유형 같이 보고요. 네, 세 번째 시간은 단일 사례 설계와 측정과 척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네 번째 시간은 표집, 표본 추출,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는 서베이 방법과 관찰과 내용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구조사와 평가조사, 질적 연구 방법, 특히 또 조사계획 보고서 이렇게 총 5강의 형태로 구분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기출특강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경향에 대한, 최근에 대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또 2번 이상 나왔던 형태에 대한 그 문항들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서 명기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과학적 방법과 조사 연구에 대한 1장이죠. 1장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총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사회복지조사가 왜 필요한지, 사회복지조사의 필요성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과학이죠. 과학적 방법의 특징에는, 과학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는지, 특징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세 번째는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연구에 있어가지고 차이점, 흐름, 내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인지 그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조사의 윤리,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됨으로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조사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사회과학에 대한 패러다임, 사회과학에 대한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좀 그 구분해서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1장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어느 장과 같이 해서 그쵸. 질적 연구 방법, 특히 또 표집, 표본 추출 부분과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그 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5가지를 반드시 꼭 기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문제들은 대부분 기출 특강, 기출 유형의 문제들이다 보니까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나왔던 문제들을 또 유사하게 또 이제 정리해서 이제 그 풀어보는 훈련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기본서 강의, 또 문제풀이 과정, 또 기출 유형 또 반복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10회 때 나왔던 문제죠. 이건 사회복지 조사의 필요성이에요. 사회복지 조사의 지식이 왜 필요한지 볼까요?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죠. 지역사회 주민들이 갖고 있는 복지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임상적 자료의 체계적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체계적 수집, 임상적 자료의 체계적 수집을 위해서 필요하다. 조사 대상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비윤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윤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번째, 그렇죠. 이거죠. 뭡니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즉 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실무자의 정치적 민감도가 제고돼야 된다? 그렇지는 않죠. 잘못되어 있죠. 민감도를 왜 제고합니까?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조사론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좀 물어보는 부분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조사의 필요성. 그렇죠. 과학의 실천 가능성. 과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천 가능성에 대한 무게도 있고 또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비스무리한 유사기출 문제 1-1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 이 문제는 또 10회 때 나왔던 문제죠. 여기에는 과학의 특징, 과학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죠. 과학에서 가로 안에는 기억은 과학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동의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동의를 말한다. 사람들 간의 동의를 말한다. 넘어갑니다. 즉 일부가
두 번째는 즉 일부가 자기들끼리 동의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니은 무엇이라고 부른다? 자기들끼리 동의한 것?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어떤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부 먼저. 과학에서 무엇은 과학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아니라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동의. 패러다임, 지식, 이론, 객관성, 일반화. 그쵸? 뭐야? 객관성. 그러면 간주관성 맞을까요? 일부가 자기들끼리 동의한 것이라는 의미, 간주관성. 한번 볼까요? 간주관성. 같이 보시겠습니다. 간주관성. 이런 용어들이 이제 어려운 용어죠. 간주관성. 이게 뭡니까? 연구를 하는 A 연구자와 B 연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동기가 같을 수가 없죠. 하지만 연구 과정이 같다고 하면은 뭐예요? 연구 결과도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간주관성이에요. 이 문제가 10회 때 나왔었죠. 연구 결과가 같아야 된다. 간주관성. 그럼 여기에는 사회과학의 특징, 과학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주관성 보시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재생 가능성, 확률적 결정론. 또 시험에 나왔던 뭐예요? 수정 가능성. 수정 가능성 보시게 되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 가능하다 이거예요. 수정 가능성. 요와 같은 얘기가 뭐라고 있었죠? 그렇죠? 이 수정 가능성이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이다. 또 다른 말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도 같이 보시면 돼요. 과학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수정 가능하다. 결국 이 말은 뭐다? 일시적이다. 잠정적이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1은 4번으로 볼 수 있겠죠. 1-2번 들어갑니다. 과학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잠정적이다. 과학적 특징 중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잠정적이다. 맞죠? 잠정적이다. 써놓으세요. 일시적이다. 수정 가능하다. 수정 가능성. 두 번째. 인과관계의 규명을 추구한다. 그렇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를 규명한다고 해서 인과관계의 규명. 세 번째. 조사자의 규범적 판단에 의거합니까? 규범적 판단에 근거하지는 않는다고 했었죠. 네 번째, 관찰에 의한 증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관찰에 의한 증거, 관찰. 그 다음에 일정한 규칙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은 아니죠. 조사자의 규범적 판단에 의해서 의거한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개입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치가 개입이 되지 않게끔 가치 개입을 배제하죠. 어떻게 합니까? 가치 중립적인 성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3번 사회복지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똑같습니다. 1번 문제와 1-3번 문제. 뭡니까? 사회복지조사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없냐.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또 아까 말씀드린 실천 가능성과 책임성 제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프로그램의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실천 과정에서 적용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천 지식과 기술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1번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플러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같이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게 사회복지 조사가 필요한 이유구나 라고 같이 여러분들이 견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 이번엔 또 사회과학의 특징이에요. 사회과학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회과학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1번 자연과학에 비해서 연구 대상의 통제와 조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통제해주고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연구자의 관점은 배제가 된다? 그렇지 않죠.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연구자의 관점이
개입이 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같이 중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학은 사회문화적 역량의 특성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러면서 연구 대상에 있어가지고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같이 견뎌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귀납법과 귀납적 연구와 연역적 연구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는가, 알고는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판서 보시겠습니다. 귀납적 연구와 연역적 연구. 귀납적 뭐입니까? 귀납적. 귀납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귀납적 연구는 뭡니까?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보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죠.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뭐합니까? 그렇죠. 관찰하는 거, 관찰. 관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정한 유형의 형태가 발견이 되고 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결과. 이게 결과예요. 임시 결과 같죠? 임시 결과. 검증하는 거예요. 반면에 연역적 연구는 뭐예요? 연역적 연구는 귀납적 연구의 반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연역적 연구는 결국 뭐예요? 이거는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이론. 이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합니까? 가설이 중요하겠죠. 가설. 여기 뭐합니까? 어떤 개념과 어떤 그쵸 개념에 대한 조작화 과정이 필요하죠. 조작화 과정. 이런 것 이론에 의해서 가설을 형성하고 가설 형성에 따른 조작화 과정이 형성이 되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우리가 형태의 결과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런 과정들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귀납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먼저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횟수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나오는 반복되는 공통의 어떤 현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거는 이럴 것이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임시 결론을 맺을 수 있죠.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이론이죠, 이론 이게 이론이다라고 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귀납법과 연역법은 뭐다? 더 볼까요? 귀납법과 연역법은 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납법과 연역법의 관계는 뭐다? 상호 배타적이다. 상호 뭐 해야 돼요? 이게 상호 보완적이죠? 예.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이거야. 상호 배타적이 아니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귀납법은 이론에서 조작화와 관찰로 이루어진다. 귀납법은 이론에서 아니죠. 연역법은 이론에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 여기 이제 관찰을 하게 되죠. 관찰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결론을 맺는 거죠. 관찰.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통해서 관찰을 통한 결론을 끄집어낸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뭐예요?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형적인 3단 논법이라고 했습니다. 3단 논법.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렇죠? 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3단 논법. 여러분들 보시면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뭐하다?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그런 3단 논법. 연역법은 개별 사례의 관찰에서 연역법은 뭡니까? 개별 사례입니까? 아니죠. 귀납법이죠.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어떤 주제에 따라 가지고 유형을 발견해 가지고 결론을 맺는 것이 뭐다? 귀납적 연구라고 했습니다. 경험적 관찰에서 보편적 유형을 찾는 것은 귀납법이다. 그렇죠? 그렇죠? 관찰에서 보편적인 유형을 찾는 것이 뭐다? 귀납법이다. 예.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한 특징을 견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다. 2-1번 연역적 탐구의 과정이에요. 과정. 이러한 과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과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이론적 이해, 가설, 조작화, 측정. 그쵸? 뭐 같은데 측정. 네, 측정하고 가설 검증. 그쵸? 이거죠? 검증. 어디에 있습니까? 1번이 있죠? 이거는 문제가 너무 쉽죠. 연역적 연구 탐구 과정의 뭐다? 예, 순서만 여러분들이 과정만 이해하시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